예, 계속 가시죠. 10번입니다. 10번 주택사원사채에 대한 내용이다. 사채, 회사채이죠. 도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발행을 합니다. 집받는 딱지고요. 틀린 것은 1, 3, 5, 8이 틀렸습니다. 1, 3, 5, 8 틀렸고요. 동그라미 1번 한국토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조합, 등록사업자는 주택사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지방공사 X요. 8688 당시에 지방공사 없었고 주택조합 X요. 주택조합은 회사가 아니죠. 동그라미 3번 주택사업자의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사원채 효력은 상실된다 X요. 유지되는 거죠. 집장소 자빠지든 말든 또 잘못해서 등록이 말소되든 말든 지분 받을 수 있어야죠. 동그라미 5번 주택사원사채 발행하는 자는 시장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시군구 XXX요. 시군구 아니라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중요한 주택정책의 문제니까요. 동그라미 8번 주택사원사채 발행에 대해서 주택법보다 상법, 사채 발행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주택법보다 X요. 그 다음에 둘째 줄에 우선 X요. 첫째 줄 주택법에다가 특별법 쓰시고 상법에다가 일반법 쓰시고요. 특별법을 먼저 적용하죠. 주택법을 먼저 적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상법을 적용한다가 되겠죠. 11번 문제예요. 주택의 공급과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2, 3 그 다음에 7, 9가 틀렸습니다. 1, 2, 3, 7, 9가 틀렸고 동그라미 1번, 2번 묶으시고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서 선분양, 민간 쓰시고요. 선분양은 민간만 가능하죠. 지방공사 사업주체가 되어 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때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입주자 모집 승인이 선분양, 돈부터 땡기는 걸 얘기하고 시작하는 지방공사 X요. 민간 마녀. 동그라미 2번 한국토주택공사 사업주체로 복리시설 입주자를 모집할 때 시군구에게 신고한다. 그래야 되고 처음 시작하는 토주택공사 X요. 민간은 동그라미 1번 주택에 대해서 선분양은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복리시설에 대한 선분양은 신고를 하면 되죠. 지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으니까요. 동그라미 3번 시도자는 분양가액 제한 공시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동그라미 3번 시작하는 시도지사 X, 시군구이죠. 동그라미 1, 2번 둘 다 선분양. 시군구에게 승인받거나 시군구에게 신고합니다. 시군구가 해당 주택단지 공급가격 확정하는 게 하기 위해서 심사 거치는 거고 그 위원회가 분양가심사위원회죠. 따라서 시군구에 둡니다. 동그라미 7번 시도사는 공택지, 웨이택지 가운데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재 높은 지역으로 주택가격 급등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처음 시작하는 시도지사 X요.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거죠. 동그라미 9번 사업주체, 공택지 공부하는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 X요. 첫째 줄 사업주체 공택지 위에다가 헐값 쓰시고요. 땅을 헐값으로 받았죠. 그런데 집값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이유를 대라고요. 셋째 줄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됩니다. 12번 문제요. 주택 공급과 관련돼서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2번 문제가 있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민증 사고 팔 수 없죠. 여권 사고 팔 수 없죠. 통장 사고 팔 수 없죠. 통장 사고 팔 수 없다고요. 통장 사고 팔 수 없고 뭐는 제외하고요. 상속과 저당은 제외하고요. 이건 투기가 아니죠. 그래서 공급질서 교란금지는 크게 두 덩어리죠. 무이사 저조, 상속과 저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번 문제에서요. 지금 몇 번까지가 있나요? 8번까지가 있나요? 8번까지에서 틀린 것은
1, 2, 5가 틀렸고요. 1, 2, 5가 틀렸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은 그러니까 토지상환 채권 X요. 그건 개발법 얘기고, 동그라미 2번 끝에 저당 X요. 저당은 허용되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입주와 선된 지위는 전매 제한 걸리지 않은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러고요. 뭐 무이사 조조 읽는 거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 그러니까 10번이 틀렸죠. 그러니까 10번 뭐라고 말은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10번 셋째 줄 끝에 있는 상속 X요. 상속과 저당은 그건 투기가 아니니까 허용됩니다. 예,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12번 이쪽 합쳐서요. 그러니까 1, 2, 5, 10이 틀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10번 끝에 있는 상속, 그러니까 두째 줄 끝에 주택상환사채의 상속, 그러니까 상속과 저당은 교란 행위가 아니고, 그 다음에 무이사 조조 5가지만 교란금지 대상이니까 토지상환채권 입주와 선된 지위 같은 경우는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13번이요. 13번. 그러니까 공급질서 교란하는 것을 막기, 공급질서 교란하는 걸 막기 위해 일정한 증서나 지위, 양도, 양수,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다. 옳고 틀림. 그러니까 4번이 틀렸죠. 양도 차익, 전액 몰수 그런 건 아예 없고요. 그러면 이건 양도 차익, 그 불법 금액 자체를 인정하고 한다는 건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 2, 3 묶어서요. 동그라미 1, 2, 3 묶어서 안 준다. 면 됐죠. 안 준다 입니다. 불법 계약 적발됐다고요. 그러면 새 집을 안 주겠죠. 그러니까 공급 신청 지위를 무효로 할 수 있고, 2번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그러니까 주택 가격을 지급하면 주택을 추가하고 들어온다. 돈 주고 뺏고, 동그라미 5번 누구야 나가 퇴거를 명할 수 있고, 뭐 6번 7번 그런 처벌들 따르겠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요. 그러니까 14번 문제요. 14번 사업자는 사업 대상이 되는 주택 대지에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없다. 옳고 틀림인 거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는 그러니까 입주 예정자 B1, B2에게 그러니까 땅과 집을 깨끗하게 넘겨줘라. 거기다 나쁜 짓 하지 마라. 그다음에 또 멍하니 사기 당하지도 마라. 부기등기까지 해놓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것은 1, 4, 5, 6이 틀렸고요. 1, 4, 5, 6.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일정 기간 동안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일정 기간이란 입주와 부직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이후 90일 소유권 이전 등기 며칠이고요. 60일이죠. 60일까지 기간을 말하고, 동그라미 4번. 해당 주택대지의 저당권, 가등기 담보물 등 담보물권 설정한 행위는 금지되고, 전세권, 지상권 등기되는 임차권 설정 행위는 허용된다 X요. 금지. 그러니까 지상권 등 설정해 놓으면 그러니까 새집 받은 사람 땅을 밟을 수가 없잖아요. 날라다닐 수도 없고 다 금지되는 거죠.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저당권 설정 제한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 주택건설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와 부직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고,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와 부직 공고, 승인 신청 XXX요. 입주와 부직 공고, 승인 신청이 아니라 가장 초장 시점부터 나쁜 짓 못하게 막아야죠. 둘째 줄 대지는 가장 초장 시점, 이 개나리 단지의 가장 초장 시점은 그러니까 입주자 부직 공고, 승인 신청이고, 셋째 줄 주택의 가장 초장 시점은 언제예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 한 때죠. 보존 등기 할 때 같이 부기등기 붙여놓는 거죠. 동그라미 6번. 이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일 이후에 부기등기까지 해놨는데 그 부기등기일 이후에 해당 대주택 양수 제한물권 설정 압류, 가압류, 갑종 내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 XXX 뭐라고요? 무효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무효이다. 그럼 부기등기일 이후에 해당 대지주택 양수하거나 제한물권 설정받은 경우 압류, 가압류, 가축물,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지금 어떤 경우예요? C가 사기당한 경우죠. C가 사기당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봤자 그 A 쫓아가야지. B단지, B동네 개나리 단지 와서 들어놓으면 안 되죠. 15번 문제요.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 그러니까 틀린 것은 좀 많네요.
그러니까 1, 2, 3, 4, 6, 7, 9, 10이 틀렸고요. 그러니까 1, 2, 3, 4, 6, 7, 9, 10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일정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재 높은 경우 시장구청장 해당 지역을 투기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5번 문제 동그라미 1번 언저리예요. 그러니까 국, 시도, 말에도 걸리니까요. 살펴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서로 얘기하면서 지정하는 거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시군구 틀렸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국토부 장관, 투기관리지구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시도지사, 투기관리지구 지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 시군구와 협의해야 된다. 해당 지역의 시군구 XXX. 해당 지역의 시군구가 아니라 누구랑 얘기하고요.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지구에서는 뭐를 못 팔게 하는 거고요. 지위를 못 팔게 하는 거죠. 지구에서는 지위를 못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투기관리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투기관리지구내 기존주택에 대해서 주택의 전매 제한이 적용된다. 기존주택 XX 대해서 X, 주택 X, 지위에 대한 전매 제한이 적용되는 거죠. 주택은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주택의 분양가격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증가한 곳은 투기관리지구 지정해야 된다. 30%인지 13%인지는 모르지만 증가 X예요. 그러니까 분양이 증가하면은 값이 떨어지겠죠. 투기가 생겨날 일이 없습니다. 증가가 아니라 감소해야 되고. 동그라미 6번 국토부 장관 투기관리지구 지정 해제할 때 관할 시군구와 협의해야 된다. 두째 줄 싹 X예요. 관할 시군구와 협의 다 X. 시도지사 의견, 국시도 서로 얘기하고 지정하는 거죠. 시도지사 의견을 듣습니다. 동그라미 7번 투기관리지구 지정 후 해당 지역 주택가격이 안정되어 지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법령이 정한 수 이상의 토지 소유자는 시도지사에게 투기관리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두째 줄에 그러니까 투기 잡자고 정했는데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일반 사람들 다 풀어주셔 난리가 아니겠죠. 해당 지역에 XX 붙어있어요. 거주하는 법령이 정한 수 이상의 토지 소유자는 시도지사에게까지 다 X요. 그 중간 거 싹 X이고. 동그라미 7번 끝에다가요. 상급청에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으면 시도지사 시군구가 국토부 장관에게, 시도지사가 지정했으면 시군구가 시도지사에게 상급청에 해제 요청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9번 투기관리지구 제한되는 전매는 상수의 경우를 포함해서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상수의 경우를 포함 X요. 상속은 당연히 그러니까 이건 규제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상속 경우는 제외한 권리변동 수반하는 행위들이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상속과 2일 때는 예외가 허용되죠. 동그라미 10번 투기관리지구에서 주택에 입주한 지위는 이혼으로 인해서 배우자에게 이전이 불가피하고 사업주체 동의를 받은 경우가 전매할 수 없다 X요. 거기 사업주체의 동의 또 표시하시고요. 10가지 사유에다가 사업주체 동의 받으면 전매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매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다음에요. 16번 문제예요. 16번 4번까지 있나요? 4번까지는 다 맞네요. 4번까지는 맞고, 뒤가 많이 틀렸고요. 5, 6, 7 틀렸고, 5, 6, 7. 그 다음에 9, 10 틀렸고, 12, 13 틀렸고요. 다음에 15가 틀렸습니다. 15. 5번 질문부터 보시면 5번 질문요. 전매에 대한 주택 소유자가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도 전매할 수 있다. 사업주체 동의 없이도 X요. 상속과 2일에다가 사업주체 동의를 받아야 되죠. 6번 세대주의 근무상 사정으로 인해서 세대원 전부가 수도권으로 이전한 경우로 사업주체 동의받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수도권으로 이전 XX요. 다른 이전은 되지만 근무 등 사정으로는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건 안 된다. 그거는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도권으로 들 때는 사고 팔 수 없다가 되죠. 수도권이 훨씬 더 집값 비싸니까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7번 세대원 일부가 A로 이주하는 경우로 사업주에 동의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일부 X요. 흥분의 집 19명 한 놈 보내놓고 팔아먹고 안 되고요. 세대원 전부 해야 되고. 동그라미 9번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X요. 1이니까 2년이죠.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전매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10번 입주한 된 지주택의 일부를 다른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전매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과 1 다른 자에게 X 다른 자에다 줬다가는 아줌마한테 맞죠. 누구한테요? 배우자에게 증여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 부부 공유로 할 때가 이게 허용되고 11번도 틀렸네요. 11번도 틀렸고요. 그러니까 11번이요. 전매 제한 규정을 위반해서 입주하신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무효이다. 무효 아무데나 막 무효 붙이는 거 아니죠. 무효 딱 두 번밖에 없고 이는 무효이다. XX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진 경우 그러니까 돈 주고 뺏는다는 거죠. 지위 상태 집장사랑 계약 상태이죠. 그 돈 주고 지금까지 낸 돈에다 은행이자 붙여주고 그러니까 계약서에서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12번 전매 제한 규정을 위반해서 입주한 지위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 1,000만원 이하 XX요.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이죠.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13번 뻔히 아시는 건데 이렇게 단어 속에 숨어있더라도 찾아내셔야죠. 그러니까 제한되는 전매에는 매매, 증여, 상속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상속 X요. 상속은 투기가 아니고. 다음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5번. 그러니까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해서 주택 입주에서 전매의 지위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뭐 전매대금을 지급하고 그러니까 해당 입주된 지위를 매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첫째 주요.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선 긋고요. 그러니까 뒤에 거 싹 X 하시고 아까 했듯이 돈 주고 뺏는다. 돈 주고 뺐는데 전매대금 그 불법 자금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낸 가격, 주택 가격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지위를 주택 가격을 지급하면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가 되는 거죠. 따로 매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돈만 주면 자동방으로 없어지고 넘어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주택법이고 다음 이제 농지법이네요. 그러니까 농지법,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농지법 용어정의 틀린 것은 3번과 4번이 틀렸네요. 그러니까 3번 초지법에서 적용된 초지는 그쪽 법 적용할 거니까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X 틀렸고요. 초지는 그쪽 법. 동그라미 4번 지목이 임야로 표현이 되든 산지로 표현이 되든 똑같은 말이고요.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조정 허가를 받지 않고 사선 그고요. 그러니까 산지조정 허가를 받지 않고 그때까지는 계속 뭐예요? 임야이고 산지이죠. 거기다 뭐 100층이 올라서 있든 거기에서 뭐 농사를 50년을 지어왔든 계속 임야이고 산지입니다. 농지나 대로 바뀔 수가 없는 거죠. 농작물 영작 단색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XX요. 그러니까 농지가 아니고 산지조정 허가를 받아야만 산지에서 벗어날 수 있고 거기다 농사를 짓고 있으면 3년 이상 짓고 있으면 농지가 되고. 그러니까 2번 문제요. 그러니까 농지법 용어. 그러니까 틀린 것은 5, 7, 9가 틀렸습니다. 5, 7, 9가 틀렸고요. 그러니까 5번 농업경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 80만원 인자는 농업인에 해당한다. 80만원 X 120만원 이상이어야 농업인에 해당하게 되고요. 동그라미 7번 농장업적 부상으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소유농지를 위탁경영 할 수 있다. 돈 줘서 사람 쓰려면 얼마 이상이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그래야 되고. 동그라미 9번 역시 2개월간 국외 여행 위탁경영 할 수 있다. 2개월 X 3개월 이상 때 위탁경영 할 수가 있고. 다음에 3번 문제요. 그러니까 농지법상 자기 농업경영 이용하지 아니 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다. 있죠. 그러니까 경자 유전 농업경영 하는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뭐 1, 2, 3 중에서는 3번이 틀렸는데요. 3번은 뭐 그 사유가 아니라 전혀 다른 자리에 걸려 있는 거죠.
지방공급부엔 지방공사사장이 농림부 장관과 농지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둘째 줄에 협의에다가 행, 짝대기 행 쓰시고요. 행정청이 행정청과 얘기하는 것을 협의라고 하는 거죠. 행정청끼리만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3번에 시작하는 지방공기업법 X, 지방공사사장 XX 이들은 아예 협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지방공사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되고 협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쪽 와서요. 동그라미 4, 5, 6, 7에서 틀린 것은 6번 틀렸고요. 6번 원상 농업경 하던 대로 이농 도시로 나갔으면 또 소유하게 해준다. 5년 갖고는 안 되고 얼마야 되고요. 8년 이상 농사짓다가 나간 사람에게 허용해 주는 거죠. 4번 문제요. 농지의 소유 상한에 대한 설명이다. 뭐 천 미만이 있죠. 만 이하 천 미만. 틀린 것은 1, 6, 7이 틀렸고요. 1, 6, 7. 지방자치단체 농지를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할 때 총 만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다. 만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다. 다 XXX요. 지방자치단체 무제한이죠. 농업경영 때 무제한. 그다음에 예외적 사유 중에서 3가지 빼고는 다 제한 없습니다. 무제한. 동그라미 6번.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은 농업경영 목적이라 하더라도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세대별로 5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첫째 줄에 하더라도 X, 둘째 줄에 세대별로 5만 제곱미터까지만 그 뒤에 것 싹 다 X. 무제한이죠. 농업경영이면 무제한. 동그라미 7번 주말체험 영농 농지를 추석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민의 경우 도시민 600 자녀 500을 각각 추석할 수 있다. 해당 둘째 줄 해당 도시민이부터 싹 X요. 세대 짝대기가 1000제곱미터 미만 세대원 전부 합쳐서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소유할 수가 있죠.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농업인이 되는 거고요. 5번 문제 농지 취득 증명 발급받지 않고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 문제는 간단히 쓰고 가는 게 훨씬 낫죠. 책 보시면 책으로는 몇 쪽인가요? 285쪽이죠. 그러니까 285쪽. 일반적인 경우에는 영농계획서 내서 그다음에 증명받아서 등기해서 소유하게 되고요. 도시민이 귀농한다든지 농업인 농업법인이 한다든지요. 두 번째 허용때 증명받으라가 있죠. 허용때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허용해 준 거니까 영농계획서는 써낼 수가 없고 증명을 받아야 되고 허용때 증명받아라. 다음에요. 공적인 경우, 다음에 불가피한 경우,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업경도 아니고 새로 취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검인받아서 등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증명받지 않아도의 공적 불가피 임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허용때 증명받아라. 5가지가 있다고요. 5가지가 있으니까 일반적인 경우 허용때 증명을 받아야 되죠. 따라서 5번 문제에서요. 5번 문제에서 아이고 많군요. 지문이 많은데 틀린 것은 즉 증명 받아야 되는 것은 1, 4, 8 다음 어서요. 10, 12, 13, 14 12, 13, 14 그냥 앞에다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5번 문제 1번부터요. 농지를 농업인 주택부지로 전용하려고 농지전용 신고 한자가 농지를 취득한다고요. 농지전용 신고를 받아주죠. 농지전용을 하라고 신고를 받아줍니다. 허용 사유죠. 허용 때 증명받아야 되고. 동그라미 2번 공유농지 분할은 무슨 사유고요? 공유 2분의 1 2분의 1 이미 소유하고 있었죠. 증명 필요 없고. 3번 상속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시는 거죠. 불가피한 경우이고. 4번 시험연구 실습지 기계공장장인 거고요. 허용 사유이죠. 5번 농업법인의 합병
이미 농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회사 이름만 합쳐진 거죠. 이미 소유하고 있었고. 6번 시효의 완성. 시효의 완성. 이미 20년 넘게 갖고 있었죠. 7번 담보농지를 취득.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피 어쩔 수 없이 돈을 뺏어오게 된 거고. 그러니까 8번 주말 체험 용농은 허용 사유이죠. 농업인도 아닌데 소유하게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9번 토지 수용은 공적 사유이고. 동그라미 10번 농업법인 이 농사 짓겠다고요. 일반적인 경우이죠. 11번 농지전용 협의를 했습니다. 관청끼리 하는 거니까 공적 사유이고. 그러니까 12번 농지전용을 하라고 허용을 해준 거죠. 허용 사유입니다. 13번 개인이 국가로부터,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유이고,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일반적인 사유이죠.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먼저 중요하게 나오겠고. 6번 문제요. 농업경영 이용하고 있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의무, 농지의 처분 의무에 대한 설명이다. 농사 안 짓고 있으면 대답하라. 농지 처분 사유 10가지가 있죠. 1년 내 대답하라. 그러지 않으면 처분 명령 등등이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틀린 것은 2, 3, 4, 5가 틀렸고요. 2, 3, 4, 5. 동그라미 2번.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소유농지 전부를 처분해야 된다. 소유농지 전부를 XXX요. 그러니까 초과하는 것만, 그러니까 팔면은 법에 맡겨야 되는 거죠. 초과분만 처분하면 됩니다.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농처분 의무기간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X요. 1년이죠. 그 6개월은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책 한쪽 넘어가서 286쪽 그림을 보시면 286쪽 제일 위에 그리며 국민 누구라도 법 지켜야 되죠. 지켜야 될 법 내용이 뭐냐면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1년 내 처분해야 된다가 농지법입니다. 근데 1년 지나도록 처분하지 않으면 이제 농지법 위반 농처분 명령을 때리고, 농처분 명령을 받았으면 그로부터 얼마 안에 처분을 해야 된다고요? 6개월 안에 처분을 해야죠. 그러지 않으면 이행강지금으로 가게 되고요. 그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문제 6번 문제 동그라미 3번. 처분 사유 발생한 날부터 1년 내 처분을 해야 되고. 동그라미 4번. 농전용 허가 신고에 따라 농지를 추구한 자가 추구한 날부터 1년 이내 목적 사업의 착수 두 글자 몇 년요? 2년이죠. 2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농지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5번. 농지 소유자가 시군구로부터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중개업소에 내놔도 안 팔릴 수 있고 꼼짝없이 이행강지금 억울하죠. 그러니까 공사에게 농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건 지금 농지법이잖아요. 토지주택 XX요. 농어촌 한국농어촌 공사이죠. 그러니까 7번 문제요. 대리경작에 대한 내용이다. 대리경작 농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10글자. 대리경작자의 지정 예고 10글자이죠. 그러니까 틀린 것은 동그라미 3, 5, 6이 틀렸고요. 3, 5, 6이 틀렸고, 동그라미 3번. 대리경작자의 지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농지 소유권 임차권 관자는 지정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시군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0일 내 이의 신청입니다. 몇 글자? 10일 내 이의 신청 몇 글자 해야 된다고요? 왜 10일 내 이의 신청이요? 10글자니까요. 동그라미 3번이요. 대리경작자의 지정 갈매기 예고. 대리경작자의 지정까지는 8글자밖에 안 되잖아요. 8글자면 8일이겠죠. 8일이 아니라 10일이니까 몇 글자요? 10글자. 대리경작자의 지정 예고. 아니면 대리경작자 지정의 예고. 때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농지소유권 임차권 관자는 지정 예고 넣어야죠. 지정 예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 이의를 신청. 첫 방부터 지정하면 일 복잡해진다고요. 첫 방부터 지정할 수는 없고. 동그라미 5번.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함이 없는 한 1년 X요.
3년, 농지법 기본 농사기간이 3년이죠. 3년으로 하고, 동그라미 6번. 그래서 여차여차 놀리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대신 들어간 거죠. 유인농지를 대리경작하는 경우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를 시군구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 시군구 XXX요. 소유자 등, 소유자 임차권자, 소유자 등에게 지급하는 거죠. 그 사람 땅을 이 사람이 대신 농사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8번 문제요. 농지 임대차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 오시고요. 그러니까 임대차, 그냥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대로죠. 그리고 농사 기간만 그러니까 몇 년이고요. 3년이고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 그러니까 1번과 8번이 틀렸습니다. 1번과 8번 틀렸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5년보다 짧은 경우에 5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5년 XX요. 3년이죠. 3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하지 않거나 짧으면 3년으로 한다. 그다음에 뭔가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8번. 그러니까 자기 농업경에 위해 소유지를 소유하는 자는 주말체험 영농 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고, 주말체험 영농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할 수 없다. X요. 그러니까 셋째 줄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주말농장 모집 사업자에게도 임대할 수 있죠. 9번요. 농업진흥지역 증에 대한 설명. 서울에 안 되고 주상공 안 되고 당연히 녹과농자이고,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이 있고, 보호구역에서는 5가지가 허용되고, 진흥구역은 3가지만 허용되고 등이 있죠. 오래됐으니까 그림만 한번 다시 보시면 한 장, 두 장 넘어오셔서 291쪽이요. 291쪽 4장 1절. 그러니까 4칸이요. 첫 번째 칸 농지에 대해서, 두 번째 칸 농업진흥지역을 정합니다. 시댁이면 좋겠지만 성남평야, 수원평야 없으니까 시도지사. 세 번째 칸 그러니까 농지가 집단화 진흥평야, 농업진흥구역과 물대는 땅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눕니다. 진흥구역에는 농업경영 최소한 공적시설이 들어갈 수 있고, 보호구역에는 농업경영 최소한 공적시설에다가 소득증대시설, 생활여건 개선시설이 추가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음 장 와서요. 292 붉은 3번 행위제한 표 4줄 둘째 줄 최소한 양쪽 구역 다 허용되는, 즉 김제평야에서도 허용되는 최소한의 행위. 집 짓고 살아야죠. 농업인 주택, 그 다음에 공동생활 편의시설, 가공처리시설, 시험 연구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문제의 9번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 그러니까 틀린 것은 그러니까 4번 틀렸고요. 그러니까 4번과 8, 9, 10, 11이 틀렸습니다. 8, 9, 10, 11. 먼저 4번이요. 동그라미 3번, 4번 묶으시고, 동그라미 2, 3, 4를 다 묶어야 되겠네요. 동그라미 2, 3, 4 다 묶고, 동그라미 1번 시도지사 동그라미 1번부터요.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거죠. 일수산 절차는 어디에서요? 일수산 기관이 그러니까 시군구로 하여금 농지를 조사하게 한다. 동그라미 2번 시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려면 시군구로 하여금 해당 토지 소유자,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해야 된다. 동그라미 3번 시군구는 농업진흥지역 지정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에서 의견을 듣는 거고, 동그라미 4번 시군구는 농업진흥지역 지정계획안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개별 통지해야 된다. 서면으로 X, 개별 통지 X. 그냥 둘째 줄이에요. 주민에게 주민 의견 청취, 괄호 열고 공람, 괄호 닫고. 동그라미 3, 4번의 차이가 있죠.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규정이고, 그러니까 주민의견 청취에서 아주 세게 간 거죠. 동그라미 4번은 해당 지역 주민 의견 청취, 신문에 광고를 내고 관심 있는 분들은 와서 보세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이 가서 소를 보고 의견서를 내는 거고, 동그라미 3번은 땅 주인에게는 문서를 다 보내라고요. 그래서 당신 땅에다가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려고 하니까 의견 있으면 말씀들 하세요. 다 개별 통지하는 걸로 갑니다. 다음 와서요. 동그라미 8번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은 농업보호구역에 뭐 그런 뭐 말장난이 항상 나오겠죠. 어디가 어떻게 꼬였는지는 뒤를 봐야 됩니다.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두째 줄에 보호가 있긴 하지만 보호에 기댈 수는 없고요. 첫째 줄에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물대는 땅이 뭐고요? 보호구역이 물대는 땅이죠. 동그라미 그러니까 8번 시작하는 진흥구역 보호구역이 엇갈려 있죠. 엇갈려 있는 화살표. 그러니까 반대되는 화살표 두 가지가 엇갈려 있고요. 보호구역은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동그라미 9번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을 도모해야 되는 지역으로 일정한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 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기 필요한 지역. 진흥평야이죠. 동그라미 9번 처음 시작하는 건 농업진흥구역. 진흥평야, 농업진흥구역. 동그라미 10번 농업진흥구역에 천정원 미만의 제일 좋은 근린생활시설 등 농업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보호가 5가지는 보호구역이에요. 동그라미 10번 시작하는 농업진흥, X 보호구역에 생활여건 개선 들어갈 수 있고, 동그라미 10번 보호구역에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X예요. 가공처리시설은 3가지 5가지 중에 뭐에 들어가고요? 김제평야에도 허용되는 최소한 쓰시고요. 최소한 시설이죠. 최소한 시설이니까 최소한 시설은 진흥구역에도 보호구역에도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요. 그러니까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전용 신고를 통해서 설치하는 시설이 아닌 것은 농전용 신고가 있고요. 책 한 장 넘어와서요. 그러니까 294쪽이요. 294쪽에 4장 2절 두 번째 표요. 농전용 3가지가 있죠. 농지는 소중한 것이요. 농림부 장관이 허가받아야 되고 허가받지 않고 전용한다. 3가지, 2가지, 5가지. 둘째 줄 관청이 전용할 때는 농림부 장관과 협의하고, 셋째 줄 뻔한 경우, 당연한 경우, 가벼운 경우에는 시군구에게 신고하고 전용할 수 있다. 최소한 시설, 유통시설, 경사농지 전용은 신고하고 할 수 있고, 5번째 칸 그러니까 용도 5년 농지법 5년은 묻어두시라고요. 5년 내 용도 변경하려면 승인받아야 되고 농지보조당금 내야 된다. 넷째 줄 다용도 일사용 허가 협의가 있고, 뭐 신고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서 허가, 그러니까 둘 중에서 신고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허가가 시작이고, 허가를 하다 보니까 저거는 당연히 허가를 해줘야지. 그럴 거면 신고를 만들자라고 해서 나중에 신고 사항이 생기는 것도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두 번째 가벼운 건 신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유가 있는데 당연히 하게 해주자. 그래서 특히 가벼운 것들은 해준다. 경우가 많을 때, 그럴 때 허가 신고로 나뉘는 건데, 타용도 일사용은 뭐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신고가 없는 겁니다. 타용도 일사용 허가만 있고, 그러니까 시군구에게 하고 복급이 예치하는 게 있죠. 뭐 기타 내용들은 좀 가벼운 내용들이고, 그러니까 보시죠. 그러니까 10번 문제예요. 문제 와서 10번 농전용 신고에다가 쓰시죠. 3단어예요. 최소한 플러스 유통 플러스 경사농지. 최소한 시설과 유통시설과 경사농지 전용은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동그라미 1, 2, 3 묶어서요.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경로당, 보육시설, 유치원, 노유자시설, 목욕탕, 구판장, 운동시설. 그러니까 2가지 쓰시고요. 앞에다가 공동, 괄호 열고, 최소한, 괄호 닫고, 공동생활 편익을 위한 시설이니까 최소한 시설이고요. 동그라미 4번. 그냥 농업인 주택 5글자만 있으면 신고사항이지만 어찌고 저찌고 붙어있으면 신고인지 허가인지를 나눠봐야죠. 1가구 1주택인 세대주가 XXX 이미 집이 있는데 여기다 또 짓는다고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허가받아야 되고, 신고는 무주택 세대주가 어찌고 저찌고 할 때 신고이고, 1가구 1주택 세대주가 틀렸고요. 10번 틀린 것은 4번과 10번과 11번이 틀렸고요. 4번과 10번과 11번이 틀렸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이요. 그러니까 어찌고 법에 따른 생산자세가 구성원이 생산한 농수산물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농수산물 유통, 가공, 시설,
7,000인지 1,700인지는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유통, 가공, 가공에다가 최소한 쓰시고요. 가공, 최소한 시설이죠. 최소한과 유통은 다 신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그러니까 6, 7, 8 묶으시고요. 6, 7, 8. 6번에 노고민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그 다음에 7번에 연구시설. 8번에 어업용 시설. 다 최소한 시설이죠. 그러니까 9번에 경사, 농지, 최소한, 경사농지도 신고죠. 그래서 그것들은 다 4번 빼고는 다 신고고, 동그라미 10번, 농민의 소득증대는 대상이 아닌 거죠. 소득증대는 대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11번, 생활여건 개선도 대상이 아닙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좀 어렵지만, 다시 한번 한 장 앞으로 가시면, 292쪽이요. 그러니까 292쪽에 그러니까 농업, 그러니까 진흥 부여에서 허용되는 게 그러니까 농업 생산, 그다음에 최소한 시설, 그다음에 공적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농업 보호구역에 허용되는 게 그러니까 위 세 가지, 그러니까 농업 생산, 그러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공적 시설에,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소득 증대, 생활 여건 개선이 있죠. 이거는 농업진흥지역 차원의 문제이고, 한 장 넘어와서요. 295쪽이요. 295쪽에 굵은 3번 농지전용 신고, 최소한과 유통과 경사농지이죠. 그래서요, 여기에 있는 이 최소한과 그다음에 전혀 다른 걸로 추가되는, 그러니까 유통시설과 그다음에 경사농지, 이 노란색이 신고사항인 거죠. 그래서 소득증대와 여건 개선은 보긴 했지만 그거는 신고라고 돼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건 농업보구역 사항이지 신고사항은 아닙니다. 최소한 유통과 경사농지가 신고라고요. 그러니까 문제 와서 10번 문제 동그라미 10번 소득증대 시설이나 11번 생활여건 개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11번 문제요. 그러니까 농지의 전용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1번 넘어오셨고요. 1번, 다음에 3, 4, 5, 다음에 10, 11, 13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하천법에서 하천관리청 허가를 받아 농지 형질 변경할 때 농림부 장관에게 농지 허가를 받아야 된다. 뭐 주저질 형질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선 그고요. 뒤에 거 싹 X요. 허가받지 않고 전용할 수 있다. 하천관리청 허가가 농전용 허가보다 100배는 더 셉니다. 낙동강, 한강 그쪽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농지 타용도 일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사선 그고요. 농지보전 부담금을 납부해야 된다. 전혀 관계가 없죠. 농조용 부담금에다가 네 글자예요. 농지 전용 때에만 농지보전 부담금을 내는 거지. 타용도 일사용은 농지 전용이 아니니까 부담금을 내지 않죠.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농지전용 허가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 수리가 있은 후에 농지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러니까 수리가 있은 후에 XX 미리 납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청에 물어보고요. 그러면 이제 은행 계좌 알려주겠죠. 그러면 은행 통해서 가서 그 계좌에다 돈을 넣고 입금 확인증 첨부를 해서 농지전용 허가 신청, 신고서를 내는 거죠. 신고서를 제출하고요. 동그라미 5번, 해당 농지에 사용되는 주목적 사업을 위해서 현장 사무소 용도로 설치하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사용 하려는 자는 시장구청장에게 신고 X요. 타용도 일사용 허가와 타용도 일사용 협의만 있죠. 신고 없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10번, 11번 그냥 뭐 그 느닷없이 나왔을 때 뭐 당황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뒤에 느닷없이 나오더라도 구분하셔야죠. 그러니까 10번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등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사선 그구요. 농지에 설치하려는 때에는 사선 그구요. 농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얘는 허가 여부가 아니라 전용 X요. 농지로 쓰는 거죠. 고정식 온실 설치한 땅도 농지이고, 농지에다가 고정식 온실을 설치하는 건 농지로 쓰는 겁니다. 전용이 아니고. 똑같이 11번이요. 농지의 논밭관 전환. 그래서 형질 변경할 때 농지 전용 X요. 전용이 아닌 거죠. 논이나 밭, 농지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13번 앞에 있었고요. 농촌공사장이 농지를 전용할 때 농림부 장관과 협의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협의에다가 짝대기 행정청끼리만 협의를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시작하는 농어촌공사의 장 XX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아니니까 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렇게 고생하셨으니 꼭 합격하십니다. 아이고 뭐 여러분들이 아무 걱정 없죠. 감기만 안 걸리시면, 감기는 걸릴 수도 있어요. 크게 아프지만 않으시면 되고, 그러니까 우황청심만 드실 분은 미리 드셔보시고 그날 가서 드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수업 없는 날은 9시, 11시 10분, 2시 40분 그 시간 맞춰서 꼭 공부하시고 이렇게 꾸준히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공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러니까 뭐 이번 주택관리사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없지만 주택관리사 9월 말에 있었는데 거기도 뭐 별 내용 없고, 그러니까 크게 뭐 어렵지 않고 뭐 평이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하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수업 마치고 이번 달 수업 마치고 올 1년 과정 마치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꼭 합격하시고 즐거운 자리에서 다시 뵙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